안녕하세요. 알서프트의 재직 중인 정태수라고 합니다. 현재 알서프트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를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맡고 있는 그 프로젝트를 이제 스프린트 운영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사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랑 주제 선정 배경 말씀드릴 거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스프린트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알서프트라는 회사는 직원이 한 200여 명 정도 되고 있고요. 그 120명 정도, 약 60%가 연구소 개발 인력으로 수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명 정도의 품질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회사에서는 총 5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타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뒤에 잘 보이시나요? 좀 글자가 밑에 있어서 좀 그렇게 한데 그 타스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은 모바일 앱 품질 향상을 위해서 그 사용하는 테스트 자동화 서비스가 됩니다.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3년 정도 운영을 해왔고요. 그 3년 동안 겪은 어려움증을 이제 나이파 외부 기관들을 통해서 컨설팅을 받고 현재 프로세스에 안착할 수 있는 그렇게 지금 도달이 됐고 그 내용을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좀 더 이해를 돕고자 좀 타스 히스토리를 좀 갖고 왔는데요. 프로젝트 처음 시작은 2015년도 개발자가 호기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품성이 있어 보여서 제가 투입돼서 2016년도 이제 POC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고요. 처음에 이제 개발을 이제 개발자가 시작했기 때문에 코드 앤 픽스 방식으로 우선 개발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제가 들어와서 봤더니 이제 품질적인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대로는 이제 저희 제품화가 불가능하겠다 생각을 싶어서 이제 회사에 갖고 있는 개발 방법론이 있습니다. 뭐 거창하진 않고 여러 가지 정책 사항들인데요. 그걸 이제 도입해서 이제 프로젝트에 도입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저희 조직과 맞도록 외부 기관을 통해서 좀 품질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나이파 도움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에자일을 도입을 했고 현재는 스크럼 프로세스로 안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온 이유는 이제 우리 고객사들이 이제 갖고 있는 문제점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에서 똑같이 이런 고민들을 갖고 계시다면은 우선 그 회사 내부 환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대상은 이제 모바일 웹 개발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쪽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왔는데요. 그 모바일 웹 개발사의 외부 환경을 보게 되면은 디바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파편화와 이제 다양한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치 못한 품질적인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슈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테스트 자동화 서비스라든가 뭔가 다른 툴들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보정을 받을 수 있고요. 오늘 얘기할 내용은 바로 이제 내부 환경에 대한 개선입니다. 그 개발 프로세스인데 조직에 맞지 않다든가 아니면은 조직원들이 적절하지 않고 뭔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이럴 때는 이제 약간 품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겪은 문제점과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그 부분에 이제 중점을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세 가지는 저희가 정한 에자일 원칙입니다. 혹시 에자일을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죠? 그러면은 에자일 선언문을 알고 계신 분은 혹시 계신가요? 영어로는 뭐 에자일 매니페스트 프린서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처음에 들어갈 때 다들 에자일은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 에자일 원칙이 뭔데? 라고 했을 때 좀 명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에자일 선언문을 보게 되면은 4가지 항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가치보다 오른쪽에 있는 가치를 더 중점을 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는 포괄적인 문서보다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더 높게 평가한다 라는 식이고요. 그래서 문서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문서보다는 우리는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먼저 만드는 거에 치중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조직화가 돼야 됩니다. 영어로는 한글로는 좀 어색하긴 한데 영어로는 셀프 오거니나이즈드 아니면 셀프 다이렉트 팀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고요. 저희도 이렇게 되는 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서로 노력을 해야지만 가능하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빠른 피드백입니다.
현재 이제 개발 환경에서 빠른 피드백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가급적이면 고객까지 직접 실제 고객이 없다면은 프로덕트 오너나 기획자, 대표이사를 포함시켜서 동작하는 소프트를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고 고치는 그런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저희가 원칙으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건 저희 이제 개발 프로세스입니다. 지금 제목에서 보셨지만 저희는 스크럼을 흉내낸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표현적으로 알고 계시는 스크럼을 그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저희 조직에 맞게 약간 변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회사 정책에 의해서 모든 프로젝트는 3개월 단위로 끊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하게 잘게 쪼개서 그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일정을 러프하게 잡아서 초반에 느슨하게 하고 후반에 이제 몰아쳐서 만들 경우 이제 품질적인 이슈가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모든 프로젝트는 3개월 단위로 끊어라 라는 정책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3개월 중에 2개월을 개발에 쓰고 한 달을 이제 통합과 테스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2주 동안에 이제 2주 스프린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데일리 미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스크럼 운영 방식인데요.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바로 피드백입니다. 피드백이 빠르면 빠를수록 저희는 비용을 절약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이 프로세스 중에서 피드백을 주는 부분들은 스프린트 플래닝 미팅, 그리고 데일리 미팅, 그리고 베리케이션, 리뷰 시간에 이제 피드백을 주게 되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처음에 이제 프로젝트 백로그를 만듭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어떤 걸 만들자라고 이제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스프린트 플래닝 미팅을 통해서 이번 스프린트에 어떤 백로그들을 갖고 와서 개발을 할 것인가 이 백로그 카드에 대해서 명확한 조건들을 서로 협의를 합니다. 보통 4시간 정도 2주 스프린트에 4시간 정도 저희가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일리 미팅을 하게 되는데요. 데일리 미팅에서는 저희 일반적인 스크럼에서 말하듯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스탠드업 미팅을 하진 않고요. 조직은 분리되어 있으나 사무실 공간을 같이 쓰기 때문에 별도 회의실에서 이제 디지털 칸반 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제 뭘 했고 오늘 뭐 할 건데 이슈가 어떤 게 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각 파트에서 피드백을 줘서 더 완료 조건을 명확히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고 이제 개발이 진행되게 되면은 이제 개발자 스스로 이제 이 완료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이제 개발을 진행합니다. 개발이 완료된 것들은 리뷰로 넘겨지게 되고 리뷰로 넘어간 업무들은 그 QA 엔지니어에 의해서 바로 베리피케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료 조건이 충족을 하느냐 못하느냐 따라서 완료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은 완료 처리를 하고 완료 조건이 충족하지 못했다 하면 다시 개발 파트로 피드백을 줘서 그 부분을 다시 수정하는 이렇게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드백의 중요성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 건데요. 피드백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바로 공감대 형성입니다. 그 고객을 반드시 참여시키고요. 저희는 이제 프로덕트 오너라고 부르는 기획자를 참석을 시킵니다. 그리고 참석시켜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목표를 확실하게 합니다. 그 프로덕트 오너가 원하는 기능이 이게 맞는지 아니면 이건지 그걸 명확하게 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잘게 쪼갠 동작하는 스포트를 보여주면서 맞아? 아니야. 그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오너가 내가 원하는 건 좀 다른데? 라고 하면은 변경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변화가 많아지면 이제 개발자들이 좀 짜증을 내긴 하는데요. 저희는 이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피드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있고요. 이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이 이미지 한 장으로 좀 압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최초 시작할 때 고객이 원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이후 피드백이 없다 그러면 저희는 모듈 단위 쪽에서 개발을 하면서 그냥 고객이 말했던 자동차를 만들어 줄 것인데요. 만약에 중간중간 계속 피드백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잘게 움직이는 걸 우선 만들어 주고 고객한테 보여줬더니 고객이 손잡이가 필요할 것 같아 라는 식으로 해서 조금씩 계속 변화해서 결국엔 이런 형태의 산출물을 제공하고 고객은 기존보다 더 만족하는 형태를 갖출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스크럼 운영하는 중간에 이제 스프린트 보드입니다. 실제 저희는 현재는 지금 트렐로를 사용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좀 지라로 옮겨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3개월 단위로 보드가 구성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5개의 보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백로그는 그 프로젝트 3개월 단위에 처리할 업무를 저희가 백로그를 쌓아두게 되고, 스프린트 백로그는 2주 단위. 매 2주마다 스프린트 백로그를 이제 계속 플래닝 미팅을 해서 쌓게 되고요. 그리고 개발 중인 거는 프로그레스 보드로 넘어가는데, 저희는 이 프로그레스 보드는 각 개발 파트별로 나눠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리뷰 보드가 있고 완료 보드도 스프린트 단위로 좀 쪼개서 관리를 해서 나중에 속도 측정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프로젝트 백로그가 이제 스프린트 백로그에 와서 이제 협의된 내용 갖고 개발자는 개발을 진행시키고요. 이게 개발이 완료되면은 이제 리뷰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QA 엔지니어가 검증을 하게 되고 다시 피드백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되어 있고요. 이 스프린트 플래닝 미팅 할 때 모든 강당 파트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완료 조건을 저희가 결정하게 되고요. 이 카드 하나, 스크럼에서 말하면 유저 스토리가 될 거고요. 이 유저 스토리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하루 안에 끝낼 수 있는 카드로 만들어라 라고 개발자한테 주문을 합니다. 하루 안에 만드는 건 되게 잘게 쪼개야 되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예를 둔 거는 맥스 5일을 넘지 않도록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저 스토리를 잠깐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그 프로젝트 백로그 당시에는 그냥 간단하게 기능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스프린트 플래닝 미팅을 통해서 이제 견고하게 하는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저 스토리의 이름이 작성되고 사용자 요구사항과 시스템 요구사항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기반으로 개발자는 컨버세이션이라는 개발 항목들을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QA 엔지니어는 이 카드를 완료하기 위한 조건, 보통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을 합니다. 이 카드가 하나 완성되면은 이제 개발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예로 저희가 사용했던 경우인데요. 그 유저 스토리 이름이 이제 로그인한 사용자는 홈 화면에 접속해서 알림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알림을 개발하기 위한 이제 하나의 스토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 요구사항 같은 경우는 아래쪽이 좀 안 보이실 텐데, 사용자는 알림을 통해서 상세 내용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상세 내용으로 접근한 알림은 읽음 표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능에 대해서 서술형으로 하나씩 다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작성하는 유저 스토리가 됩니다. 실제 이거는 초기 저희가 작년에 만들었던 유저 스토리를 하나 샘플을 갖고 왔습니다. 작년 4월달이고요. 유저 스토리의 타이틀을 갖고 있고 사용자 요구사항, 디스크립션 작성을 했고요. 시스템 요구사항에는 뭐 디자인 문서나 인터페이스 문서들을 링크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다른 카드 연관 있으면 어태치로 문서를 연결을 했고요. 개발자들은 체크리스트로 해서 컨버세이션 각 항목들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를 적었고, QA는 이제 컨퍼메이션을 작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진행했던 거는, 처음에 아까 에자일 원칙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의 조직이 되는 거를 좀 목표로 노력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되기 위해서 이제 필요했던 사항들을 이제 좀 갖고 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조직 차원의 좀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희 스스로는 좀 어렵고요. 조직에서 뭐 저희 리소스들을 관리해서 뭐 필요한 리소스를 지원해주고 그런 행위들을 해줘야 되고, 그 정책 관련된 문서, 뭐 버전을 어떻게 써라, 배포는 어떻게 해라, 그런 정책들을 다 정리해서 저희한테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약간의 문서 템플릿, 프로젝트 계획서의 템플릿을 만들어주고 다 자동화해서 주는 그런 행정적인 업무들을 다 PMO 조직에서 해결을 해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개발에 집중을 하면서 서로 협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가능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보 공유와 투명성을 유지를 했습니다. 회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문들이 무성하게 돌아다니는데, 그 소문에 현혹돼서 뭐 업무 말고 다르게 나가서 뭐 놀고 뭐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모든 정보들을 갖고 와서 조직원이 다른 데서 듣지 않고 그냥 저희 내부에서 다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공유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은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한 저희가 지금 목표하는 비전과 목표를 지속적으로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개발자들이 우리의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개발에 넘어갔을 때도 뭔가 애매모호한 사항이 있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상태까지 현재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어렵기는 한데, 그 속담 중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흐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도 그런 걸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개발 프로세스 강요하기보다는 이제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그래도 융화되지 않은 조직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이제 겪은 케이스는 두 가지였는데요. 우선은 이제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가 좀 융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방출시킬 수는 없었고 프로젝트를 따로 분리를 해서 외주 형태 비슷하게 운영을 해서 이제 결과 산출물을 받았고요. 다른 한 분은 그 분위기를 해치는 게 너무 심해서 방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다 자기 조직화가 돼서 잘 돌아가는 형태로 수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노력 결과 끝에 이제 이번에 올해 이제 스프린트 보드에서 유저 수를 하나 따왔습니다. 어떤 식으로 좀 변화를 했는지 보게 되면은 그 사용자 요구사항과 시스템 요구사항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합치라고 한 건 아니고 조직원들이 얘기를 해서 굳이 두 개로 나눌 필요 없을 것 같아. 하나로 합치자. 스스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항목들 정하고 이거를 이제 우리는 사용자 요구사항이라 할 거야 하고 본인들이 스스로 정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주도적으로 돌아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런 사용자 요구사항을 작성하실 때는 꼭 서술형으로 작성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반 명사형으로 작성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걸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부정이야 긍정이야를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서술형 작성을 권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문장은 하나의 기능만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기능이 들어가면 해석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능만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스크럼 마지막 단계는 리뷰 단계입니다. 저희는 이제 리뷰를 개발자가 직접 진행을 합니다. 개발자가 자기가 개발된 산출물을 갖고 오고 그거를 직접 구성원들한테 리뷰를 하는 방식을 하고 있고요. 시작은 이제 자기가 처리한 유저 스토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하고 이제 데모를 진행하면서 어떤 식으로 개발을 했다, 어떤 이슈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공유를 합니다. 그럼 이제 구성원들이 이제 피드백이 나올 수 있는데 이 피드백들은 이제 다음 스프린트 플래닝 미팅이나 다음 프로젝트를 위한 그루밍 때 참고하는 산출물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뷰는 저희가 초에는 스프린트가 끝나는 2주 마지막 금요일날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처리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개인당 업무 처리량이 스프린트당 카드를 2개에서 5개를 처리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인력이 많은 경우에는 리뷰만 시간이 2시간, 4시간 이렇게 잡아먹는 케이스가 발생을 했고 그에 따라서 집중도가 떨어지고 약간 좀 업무 보고하는 형태로 좀 변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 주 1회로 1시간에서 1시간 반에 끝날 수 있는 형태로 좀 구성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기술적인 빛이라는 영어로는 테크니컬 뎁이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저희가 이렇게 프로세스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 용어로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리뷰 마지막 때 이제 하는 행위인데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드가 리뷰로 오게 되면은 QA 엔지니어가 이거에 대한 패스 페이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페이를 됐다. 그럼 개발 쪽으로 넘어올 테고 개발자는 이게 이번 스프린트에 해결 가능한지를 체크를 합니다. 해결 가능하다 그러면 해결을 하면 되고요.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스프린트 백록으로 카드를 옮깁니다.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스프린트 마지막 날 혹시 스프린트 백로그에 남은 카드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카드가 있다면 이 스프린트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되고요. 남아있는 카드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서 이게 다음 스프린트에 연관성이 있냐 없냐를 좀 판단을 합니다. 다음 스프린트 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다. 아니면 선행되는 조건이다. 하면은 다음 스프린트로 이 업무를 먼저 처리할 수 있도록 제가 우선순위를 높여놓고요. 다음 스프린트와 관계는 없지만 좀 나중에 처리가 될 것 같아. 우선순위 낮아. 라고 하면은 다시 프로젝트 백록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된 카드들은 저희가 이제 2달을 개발하고 마지막 한 달을 통합하는데 통합 기간 그때 이제 개발자들이 이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개발자들은 이 빚을 많이 갖고 있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가급적 개발 기간에 어떻게든 이제 청산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저희 프로젝트 마지막에는 프로젝트 백로그가 다 처리되는 형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갖고 온 내용들이고 좀 서머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약간의 보여지기식의 애자일을 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희도 처음에 그대로 도입했다가 이거 우리가 너무 맞지 않는 옷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애자일 원칙을 이해하고 점진적으로 프로세스를 하나씩 제거를 했습니다. 거추장스러운 걸 하나씩 배제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고객을 참여시키고 회의 문화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어려운 자기 조직화 저희가 2년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항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했던 기술적인 빚을 허용을 합니다. 이 스프린트 내에 이걸 꼭 끝내야 된다고 개발자를 억압하는 쪼는 게 아니라 좀 유연하게 이거는 좀 나중에 처리해도 되니까 우선 다음 급한 거 이거부터 처리하자라는 식으로 해서 이 기술적인 빚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품질 유지를 신경을 써야 됩니다. 속도는 유지하되 품질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에 스프린트 보드가 끝나는 시점을 스프린트별로 좀 나눠서 관리를 하는데 그거 갖고 이제 개발자의 속도를 측정을 합니다. 이 개발자가 이번 스프린트 기간에 몇 개의 카드를 처리했는지 그리고 개발자 스스로도 본인의 역량을 파악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기가 다음 스프린트부터는 처리할 수 있는 양만 갖고 와서 높은 품질의 코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다들 하고 계시겠지만 CI는 기본이고요. 더 나아가서 배포랑 테스트, 자동화까지 좀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분이나 주는 사람한테 꼭 얘기하는 게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을 하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문장에 하나만 서술형으로 작성을 하는 걸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코드 리뷰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개발자들한테 이제 코드 리뷰를 반드시 하라 그러고 그 코드 리뷰를 만약에 안 하게 되면은 다음 스프린트 할 때 뭐 기능이 확정되면은 저희 리팩토링 해야 돼요. 뭐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코드 리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다음 과제로 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코드 리뷰 강화인데요. 현재 저희가 정책으로 내린 것은 코드 리뷰를 하지 않으면은 개발 리뷰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개발팀에서는 이제 코드 리뷰에 대한 정책을 설정하고 있고 이제 표준적으로 맥스 2시간 400라인을 하게끔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코드 리뷰는 해왔지만 산출문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뭐 문서를 거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액션 아이템 정도를 만들으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코드 리뷰, 코드 컨벤션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다음에 설계할 때 확정성을 고려해서 설계까지 논할 수 있는 그런 코드 리뷰를 할 수 있도록 수준을 끌어올리라고 이제 개발자들한테 계속 주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회고를 좀 개선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씩 도입을 해볼 생각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2주 단위 스프린트 회고도 좀 시도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저희 알서프트에서 제가 담당하는 프로젝트 운영하는 스프린트 방법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뭐 어디 나한테 교육을 들어보니까 무슨 이론 강의보다는 약간 사례 위주 교육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례를 들고 왔는데 뭐 돌아가셔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 이 자료는 제가 100% 다 가능하니까 요청하시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